싱가포르는 당시 쇼남도라 칭하며 일본의 군정 아래 있었다. 히로토는 이곳에 내려 영어를 사용하는 방송국의 뉴스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에게 일본에서 소집 영장이 날아왔다. 그는 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세대 하와이 1위는 미군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징병당한 그는 그 미국을 기축미형으로 적대하는 일본군으로 싸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부모의 조국이지만 미국은 그의 조국이었다. 전쟁이 인간을 갈라놓은 데다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와이 태생인 그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어 군대에서 걸핏하면 눈엣 가시로 취급당했다. 긴장한 나머지 영어가 튀어나오면 고참병은 적국어는 쓰지마 라며 두들겨 팼다. 또 경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일본어가 어딨냐 며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다. 히로토 히라타는 조국인 미국을 증오할 것을 강요당하고 계속되는 구타를 견디면서 마침내 종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2년 후 아버지의 고향 미야기현에 살게 되었다. 이윽고 결혼하지만 아내는 병약했다. 그 아내가 먼저 입회하고 그도 아내를 방문하는 하키현에게 신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원으로서 이뤄지지 않음이 없다는 확신 넘치는 말이 히라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신심을 시작했다. 히라타에게는 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린 미국 시민권을 다시 얻어 하와이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일본 생활도 익숙해졌지만 태어나 자란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근행 창제에 힘썼다. 근행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몇 시간이나 걸렸다. 신심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의 부활을 허가한다는 통지였다. 히라타가 하와이로 돌아온 것은 반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우선 혼자 하와이로 돌아온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히라타에게 물었다. 부인은 학회 역직을 맡고 있습니까? 예, 지구 부위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역직을 가졌습니까? 일본에서는 조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조란 당시의 조직으로 10세대 정도의 최선 조직이고 조정은 그 리더이다. 그리고 나서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는지를 물었다. 대부분은 1년이고 오래된 사람도 3, 4년 정도였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나와 함께 5명의 간부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낯익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영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니치가 말하자 동행 간부들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회상의 웃음이 번졌다. 실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듯한데 오늘은 여러분이 일본어를 잊지 않도록 일본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부가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소개도 겸하여 일본에서의 활동 상황을 전하고 지도, 격려해 갔다. 이야기가 딱딱해지면 시니치는 유머를 섞고 해설을 덧붙였다. 여기서 시니치는 중심자뿐 아니라 사회자이자 진행자이기도 했다. 참석자의 마음은 점차 하나로 녹아들어 회합은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서로 동재 존재조차 모른 채 고군분투해 온 동지들에게 그것은 진심으로 안다 수 있는 따스하고 안락한 하원이었다. 시니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상냥한 미소로 모두를 감싸듯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나 관습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진심하면 좋을지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셨겠지요. 여러분의 고생도 괴로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합은 질문으로 하겠으니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회가 시작되자 동행한 간부는 살짝 자리를 비켜 지구 개성의 인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두세 사람의 손이 올라갔다.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젊은 부인이었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오해를 참고 부인은 말을 이어갔다. 도우코 태생인 그녀는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자 도쿄로 나가 일했다.
몇 년 후 한국전쟁 3년6원으로 일본에 온 하와이 태생의 남편을 알게 되었다. 모친의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가 되었다. 그 무렵 그녀는 아는 사람에게 절벽되어 입회했다. 2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하와이로 건너와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유와 민주의 풍요로운 나라 미국. 그것은 그녀가 동경하던 땅이었다. 아니, 그녀뿐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일본인들이 동경하며 꿈에 그리던 나라라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어이없이 부서졌다. 시댁 생활은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 또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인 그녀에게 가족은 냉담했다. 또한 남편마저도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겼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후회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고독한 마음은 점차 어두워지고 바다에 잠기는 붉은 저녁해를 보면서 그녀는 울었다. 이 바다 저쪽에는 일본이 있어 가고 싶구나. 뺨에 흐르는 눈물은 상처 입은 마음에 차갑게 스며들고 슬픔은 더욱 격해졌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녀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니 일본에 돌아가도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그 눈물에 이끌리듯 회합에 참석한 부인들도 오열했다. 좌담회 참석자 중에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인들이 적지 않았다. 국제 결혼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언어나 습관이 다른 타국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국인이었던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다. 그녀들 대부분은 그런 생활에 낙담하며 암담한 심정으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매일 결혼만 지내셨군요.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어머니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집이란 끝까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남편과 헤어져 일본에 돌아갈 건지는 부인 자신이 정할 문제입니다. 단 부인도 알고 있듯이 일본에 돌아간다고 해도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의 숙명을 전환할 수 없으면 괴로움은 따라다닙니다. 어딘가 특별한 데로 가면 행복이 있다는 생각은 서방 10만억의 불국토 저쪽에 정토가 있다는 연불사상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장소를 상적 광토로 전환하여 행복의 궁전을 구축하는 것이 니세는 대상인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불화로 고뇌해야 하는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연을 혁명해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위가 변하면 주의도 자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의정부리의 원리입니다. 행복의 대공자는 부인 자신의 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신심인 겁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대 불행을 추방하기 위해 격타고 있었다. 한 부인의 마음을 뒤덮은 불행의 어둠을 타파하여 용기의 샘을 솟게 하고 희망의 빛을 밝히는 진검승부의 싸움이었다. 신이치는 부인의 쓰라림과 괴로움, 그리고 외로움 모두 아플 정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가져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신이치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진지하게 시집에 힘쓴다면 당신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을 확신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명랑하게 웃어넘기는 겁니다. 남편일지라도 부인이 언제나 어둡고 훌쩍거리며 원망하는 얼굴만 보여준다면 정말 싫어질 겁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영어를 마스터하여 누구와도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가족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부드러운 웃음을 띄었다. 당신 외에도 같은 처지의 일본 여성의 이 하와이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본인과 가족을 구축한다면 일본에서 온 부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당신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 하와이의 전 일본 여성을 소장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슬픔 따위에 지면 안됩니다. 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명랑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행복의 기대를 걸어가 주십시오. 자, 눈물을 닦으세요.
신이치의 시도는 부인의 마음을 심하게 뒤흔들지 않을 수 없었다. 자해라고도 할 그의 마음이 부인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활짝 미소 지어 보였다. 예, 지지 않겠습니다. 그 눈에 또 눈물이 빛났다. 그것은 새로운 결의로 불타는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었다. 시니스의 평화 여행은 사랑하는 희망을 잃고 인생의 비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의 등불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계 평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미미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의 원점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소생과 환희 없이는 진실한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시니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질문자는 일본에서 입회하여 2년 전에 전 가족이 하와이로 건너왔다는 작은 제고의 중년 부인이었다. 그녀는 몹시 난감하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건 방법일까요? 달리 적당한 학교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드님은 기독교를 신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신이치는 명쾌하게 답했다. 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입니까? 다행이군요. 기독교 학교에 돈을 지불하는 게 방법에 공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법의 정사를 판별하는 중요함을 들어온 그녀는 아들을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에 몹시 마음이 아픈 듯했다. 학교에 돈을 납입한다지만 그건 수업료이지 기독교에 공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신심의 근본은 니치렌 대성님께서 도연하신 어머니를 믿고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근본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농후한 미국 사회에서 사는 멤버에게는 분명 이런 일 하나하나가 심각한 고뇌였을 것이다. 그는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 문제에 대해 말해두기로 했다.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는 대개 종교와 어떤 식이든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쉬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요일에 회사를 쉬는 걸 방법이라 한다면 사회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음악이나 회화, 대부분 다 종교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감상은 그 가르침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림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심으로 인해 예술도 감상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인간성의 부정입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가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도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는 교조주의에 빠져 종교라는 미명 아래 민중을 속박하고 예속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정신의 자유는 빼앗기고 양식도 인간성도 부정당하고 만다. 그리고 사회의 단절을 더 깊게 만들어간다. 니치렌 대성의 불법은 인간성의 개화가 목표인 인간을 위한 종교이다. 그 불법을 말하면서 예술이나 문화를 방법으로 단정짓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대성인의 정신을 짓밟는 편협한 교조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법을 왜곡시키고 세계 광선전파의 길을 단절시키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한 장년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며칠 전에 신심을 막 시작한 장년이었다. 이름은 미스로 가와카미라 했다. 이 신심으로 돌아가신 아버님도 구할 수 있습니까? 당돌하다고도 생각나는 질문이었다. 가와카미는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시니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드시 구제됩니다. 그 증거로 당신의 결과가 바뀝니다. 당신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확신에 넘친 대답이었다. 장년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지며 눈에는 눈물마저 돌았다. 그에게 타계한 아버지가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현실 이상으로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야오섬 출신으로 9형제의 사남이었으나 동생 셋은 묘하게 연달아 병사했다. 그도 5살 때 원인 불명의 병으로 오른쪽 발목 절단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발목을 자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남기를 바랐다. 일본에서의 치료에 희망을 걸었던 아버지는 양로원을 그만두고 귀국을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골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아
다행히 절단은 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리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구했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13세 때 그 아버지가 타계했다. 미스르 가와카미는 15세가 되자 어머니와 형제 3인을 일본에 남겨둔 채 집안 살림의 살림을 덮고자 하와이로 떠났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여 기반을 잡고 목탄 제작업에 일더 그럭저럭 궤도에 오르자 타계한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못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저 세상에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 보답할 길은 없는가? 그는 진작에 생각하기 시작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보은의 길을 찾아 미스르 가혹함의 종교 행각이 시작되었다. 남이 권하는 대로 황대신공의 신차를 비롯하여 온갖 신을 섬겼다. 기독교 교회에 가서 목사에게 타계한 부친을 신앙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었다. 목사는 구제됩니다. 라고 단언했지만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다그치자 갑자기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목사의 대답은 애매했고 그는 낙담하며 돌아왔다. 그런 그가 신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 있던 어머니의 입회에 있었다. 어머니는 학회 출판물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거기에는 그릇된 종교야말로 불행의 원인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날카롭게 타정을 파절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면서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거다. 학회가 말하는 건 정말일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를 하와이 여행에 초대했다. 어머니를 만나 자세히 신심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입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사키 나가야시를 만나 신심을 시작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다. 니치렌 대성이는 법화경을 신봉하신 대선은 자신이 부자가 될 뿐 아니라 부은의 부자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들인 당신과 돌아가신 아버지 모두 성불하여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신심을 끝까지 해가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가슴을 펴고 말하는 신심을 관철했을 때 아버지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미스로 가와카미는 자신의 마음을 뒤덮은 안개가 거치는 심정이었다. 다시 두세 명의 질문에 답한 후 신이치는 말했다. 오늘은 일본의 학교활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가져왔으니 그것을 봅시다. 이 슬라이드는 멀리 일본을 떠나 있는 동지에게 학계의 새로운 전진의 고동을 전하려고 신이치가 세기오 신문 편집부장인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었다. 아키즈키가 슬라이드를 제작하며 설명했다. 그동안 신이치는 동행 간부들이 작성한 인사안을 토대로 지구를 결성하는 인사를 검토했다. 부의사장 주저 기요시를 비롯한 동행 간부의 인사안으로는 여자부 지구 책임자에게 이제까지 해외와 연락창구에 연락을 해온 나가타 유미코가 올라 있었다. 또 남자부 지구 책임자는 섬 안을 견학할 때 차를 운전했던 청년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말했다. 지구부장은 저 리키씨로 하자. 그는 일본어는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가 뛰어나다. 앞으로는 일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심하게 될 테니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요건이네. 또 일본과 미국의 틈새에서 고생해온 그는 인정의 전직장으로 불리는 하와이를 이끌어가는데 적임자가 아닐까? 게다가 그는 인품도 좋다. 모두 다소 불안함을 느끼는 듯 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구부인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부장인 기어하라 가스가 물었다. 아까 일본에서 지구부인부장을 하고 있는 리키씨의 부인이 얼마 안 있으면 하와이로 온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부인이 오면 지구부인부장을 부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공석이라도 괜찮다. 거들러서는 결코 안 된다. 슬라이드 상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오늘 저는 이 하와이의 지구를 결성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스는 모두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동지의 수도 적은 하와이의 지구를 만든다는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세계 강타진파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또한 이번 세계 평화여행에 제1보가 새겨진 강파 역사의 영원히 빛을 발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굳이 여기에 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환성이 터졌다.
지구부장은 리키 씨에게 부탁드리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덕의 박수가 울렸다. 가장 놀란 것은 히라타 본인이었다. 제가 지구부장입니까? 저는 신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히라타에게 야마모토 시니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지구부장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지구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한 이념을 갖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의 상담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전환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진작에 기원하고 활동한 만큼 하와이는 발전합니다. 또 그것이 전부 당신의 공덕과 복원으로 바뀝니다. 역도단이라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레슬러입니다. 리키씨도 그에 지지 않는 세계 제일 강하고 훌륭한 지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히라타는 앞으로 자신이 담당할 무거운 책임에 전신이 떨리는 듯 했지만 시니치의 격려는 그 이상의 용기를 솟구치게 해주었다. 그의 눈은 투지에 불타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 하면서 한 청년이 일어섰다. 토니 하라다였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라다군 또 가버리는가? 시니치는 하라다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예, 하와이 섬으로 돌아갈 비행기 시간이 돼요. 그런가? 자네 생에 잊을 수 없을 거네. 그런데 자네에게도 남자부 반장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가? 예. 일본에서 반장이라면 100명 상대의 부원이 있지만 자네에겐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반장은 반장이다. 그런 자각으로 자네가 자기 힘으로 반을 만들어가는 거네. 그것이 진짜 학계의 조직이야. 도단 선생님은 청년이여 혼자서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서고 세 사람이 또 따르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 학계에 참된 청년이다. 앞으로 자네가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도 계속 지켜보겠다. 승리하자 인생에. 절대로 자기에게 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거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라다의 뺨은 홍대를 띄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게. 정말 고맙네. 또 만납시다.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하라다를 배웅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대강 인사를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일본과 하와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엎어지면 코다할 곳입니다. 아무나가 같습니다. 지금은 제트기도 취항하니 7시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쓸쓸하게 느끼거나 외톨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보온을 쌓아 가고 싶을 때에는 언제라도 일본에 갈 수 있는 경위가 되는 겁니다. 저도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몇 번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상하이 낙원으로 바다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하와이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의 과거 역사는 결코 행복으로 가득 찬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른 여러분에게는 쓰라리고 슬픈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환하려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자로서 대단히 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명과 긍지를 가슴에 품고 누구한테나 신뢰받는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가는 것이 훈계로 이어지며 그것이 확대되는 가운데 강포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행복의 큰 꽃봉오리를 훌륭하게 피어가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약 일주일 걸려 하와이 배로 건너와 일본과 바다를 두고 멀리 떨어진 별세계라는 생각이 강했다. 하와이는 앞마당이라는 지도는 일본을 잊지 못해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일변시켰다. 스스로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강하며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모두 눈이 번쩍 뜨이는 심정이었다. 이제까지 고독에 빠져 괴로워했던 자신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구석구석 비애로 채색되는 산과 바다마저 희망의 광채로 반짝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멤버의 입장이나 처지가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변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 무형의 일념의 변화가 각자의 경계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존귀한 불자인 보호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의 인생을 걷기를 기념하면서 회상을 뒤로했다. 차창에서 본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저녁해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편 토니 하라다는 하와이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새빨간 저녁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도 결의의 불꽃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내 스스로에게 지지 않겠어. 난 젊은 불법의 지도자다. 각계에 남는 리더인 거야. 그는 하와이 땅에서 광포에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20년이라는 우여곡절로 가득한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토니 하라다는 요코하마에서 인원기를 보내고 4살 때 아버지를 결핵으로 잃었다. 아버지는 하와이 섬에서 태어난 1인 2세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남은 가족을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으며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양재로 가야만 했다. 한입 떨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 집에서는 노동력으로 일할 것을 강요당해 아이 보기, 물 깃기, 장작 패기 등 언제나 배고픔과 졸음에 시달리며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괴로웠던 것은 톤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아 미국인이라고 불리며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다. 돌에 맞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슬펐다. 그리고 자신을 내팽개친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라다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선을 탔다. 일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랐다. 1950년에 17세 되던 해 가을, 큰 고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이칸 연락선 도야마루가 침몰하여 사망, 행방불명자 1170명을 낸 저 태풍 15호를 만났던 것이다. 어선은 나뭇잎처럼 큰 파도에 휩쓸려 승무원은 모두 죽음을 각오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 머리를 스쳐갔다. 만약 무사히 돌아간다면 배 타는 걸 그만두자.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만나보자. 9살생으로 살아난 그는 어선 타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어머니와도 대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잠시 동안 함께 살기로 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릴 때 살았던 요코하마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과 함께 조금 남아있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다. 맞이하러 나온 것은 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구입했을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 어렸던 하라다도 기억하고 있었다. 부인은 자유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 톤이구나. 그녀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 부인은 하키원이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증명의 전환이라는 말에 마음이 동요했다. 또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성의를 다하여 이야기해주는 진심 어린 따스함이 뒤틀어진 하라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입회하여 남자부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짐속에서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백부가 보낸 편지로 그는 하와이에 백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백부에게 편지를 보내자 답장이 왔다. 편지는 하와이에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일본에 미련 따위는 없었다. 이윽고 여권을 손에 넣어 하와이로 가게 됐을 때 하라다는 남자부 선배에게 이끌려 학계본부를 방문했다. 2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 거기서 청년부 실장인 야마토 시니치를 만나 하와이행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하와이 섬에서 백부가 경영하는 식품 도매상에서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 쫓겨 충분히 쉴 수도 없었다. 하와이에서도 신심에 진력하려 했던 결의는 순식간에 퇴색되고 말았다. 소기자인 부인이 매번 보내주는 세계적 신문과 일본에 있는 남자부 선배의 소식만이 그의 신심의 양식이었다. 회장 일행의 하와이 방문도 그 신문과 선배의 편지로 알았다. 편지에는 자네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만남이 될 거네. 반드시 회장 일행을 맞이할게 라는 글이 있었다. 일본에서 시니치에게 경영까지 받은 하라다이지만 만족스러운 근행도 못했기 때문에 마중이라도 가지 않으면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백부에게 무리하게 부탁하여 휴가를 받고 하와이 섬에서 호놀룰루 공항으로 환영당한 것이었다. 지금 하와이에 오고 나서의 일을 돌이켜보니 하라다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선생님은 그런 내게 회장 취임에 기념메달까지 주셨어. 뜨거운 환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는 느꼈다. 청년이여 혼자 서라고 하셨다. 나로 싸우겠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결의로 흘러넘쳤다. 그것은 하루다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이날 임명을 받은 멤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기분이었다. 밤이 되자 자담에서 임명된 지구 간부가 야마모토 시니치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깊은 피로감이 엄습해 왔으나 시니치는 오히려 자담회 때 이상으로 힘을 기울여
멤버를 격려하고 지도했다. 모종을 심어도 물이나 비료를 주지 않으면 그 모종은 곧바로 시들고 만다. 그는 하와이 지구라는 모종이 늠름하게 자라나기 위한 양분을 주기 위해 10년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지구부장이 된 히라타에게는 10여가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에 임했다. 그는 히라타를 데리고 호텔의 테라스로 나왔다. 테라스에는 인기석이 전혀 없었다. 시니치는 생활의 문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어드바이스를 냈다. 니키씨,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선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일체의 기반입니다. 그를 위해 당연히 남보다 급제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끝까지 불러 지혜를 발휘해가는 겁니다. 광산세포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그를 위한 실적을 보이자고 일의 성공을 기원했을 때 저절로 승리의 길, 부흥의 길이 열려가는 겁니다. 히라타는 눈동자를 빛내며 진작에 귀를 기울였다. 시니치는 확고한 반응을 느끼면서 간물어서 시심의 자세를 말해갔다. 바다에는 둥근 달이 어슴푸레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해변에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은 지구부장으로서 나와 함께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사회는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며 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의 많은 권한을 껴안으면서 벗을 위해, 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 사랑하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모두를 위해 고뇌하고 기원하며 싸우고 있는 자체가 이미 자신의 경의를 타고넘어 위대한 인간혁명의 돌파구를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조직이란 중심자의 일념으로 어떻게든 바뀌어가는 법입니다. 모두를 위해 항상 투쟁하는 리더에게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명리가 목적이라면 사람들은 어느 사인가 그 본질을 간파하고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히라타에게는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한다는 순수한 구도의 숨결이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히라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을 지구부장으로 임명한 건 저입니다. 당신이 패배하면 제가 패배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마음껏 싸워주십시오. 예, 싸우겠습니다. 히라타는 시니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답했다. 달빛 속의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빛났다. 하와이는 이제 되었구나 하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달이 비치는 바다에는 한 가닥 은빛길이 떠올라 있었다. 혼신의 힘을 짜내지 않고는 사람을 육성할 수 없다. 생명에서 바라는 진심과 정열의 분출만이 인간을 촉발하고 인간을 육성한다. 달빛 아래 대화는 10년까지 계속되었다. 시니치가 방으로 돌아오자 동행 간부들도 각자 하와이 멤버와 간담하고 있었다. 멤버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지나 있었다. 그때부터 일행은 시니치를 중심으로 간담 중에 거론된 유망이나 현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3일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일행은 아침 7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공항으로 향했다. 호놀룰루 공항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영으로 나와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시니치는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부부 앞으로 그림 엽서를 썼다. 지금부터 지도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없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머리에는 잠시도 일본의 일이 떠나지 않았다. 시니치가 그림 엽서를 쓰고 있자 하와이 멤버가 서적이나 색지 등을 손에 들고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선생님, 무언가 기념이 되는 말을 적어주세요. 시니치는 망설였으나 멤버의 얼굴을 보고 무엇이든 하자고 생각했다. 모두 기뻐해 주신다면 쓰겠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염원하면서 차례차례 펜을 잡았다. 탑승 시간까지 승각을 아끼며 경연은 계속되었다. 시니치 일행이 탄 유나이티드 항공 98편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한 것은 거의 아침 9시였다. 세계광파의 첫 페이지를 연 하와이 방문은 불과 30년 시간의 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평화의 우기는 떠올랐던 것이다.